안녕하세요. 디스크립션 작성 방법 8가지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획을 할 때 설계 화면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작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디스크립션이라는 영역을 만들어서 이 영역의 기능을 글로 설명을 하는데요. 디스크립션 작성의 핵심은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가 자신이 해야 할 업무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작업자, 이 문서를 보는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내용에 오해가 없도록, 그리고 명확하게, 좀 더 나아가서 추가 질문이 필요 없을 만큼 상세하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얼럿이나 컨펌을 화면 정의서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얼럿이나 컨펌을 화면에 직접 설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얼럿이나 컨펌을 띄워야 하는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얼럿이나 컨펌을 띄워야 하는 경우가 1개에서 5개 정도로 좀 적다면 디스크립션에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기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얼럿이나 컨펌을 화면에 직접 설계하는 방법은 이렇게 얼럿이나 컨펌에 대한 UI를 설계를 해서 얼럿이나 컨펌 UI 안에 노출되는 문구, 메시지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고요. 연결되는 내용을 디스크립션에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색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검색어를 입력을 하고 검색을 한 경우에는 이번 영역의 목록에 검색 결과를 호출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고 검색 버튼을 클릭을 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얼럿 A를 노출시킨다. 그리고 얼럿 A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얼럿이 닫힌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컨펌을 노출을 시킨다 라고 했을 경우 3번 버튼, 등록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이 등록 버튼이 로그인을 한 경우와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만약에 로그인을 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커뮤니티 화면으로, 글 등록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는 컨펌을 노출시켜서 컨펌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컨펌의 취소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 직접 얼럿이나 컨펌의 UI를 구성한 경우는 얼럿이나 컨펌의 수가 많지 않은 경우나, 아니면 IT 지식이 없는 전혀 다른 산업 분야의 관련자들에게 화면을 리뷰할 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IT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이미 IT 실무자들은 얼럿이나 컨펌의 U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충분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얼럿은 이렇게 생겼고 컨펌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화면 내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많이 지저분해질 충분한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수정사항 같은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을 때 이 화면 내에 얼럿이나 컨펌까지도 같이 다 함께 수정을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리뷰를 할 때 이렇게 얼럿이나 컨펌을 그려서 리뷰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경고창을 띄워야 하는 경우의 수가 많다면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표 형태로 작성을 해두면 얼럿이나 컨펌을 띄워야 하는
작업을 하는 개발자가 어느 범위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발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하거나 분석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기획자나 개발자가 누락된 내용은 없는지 검토하기에도 표 형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쉬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러한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 쉬운 방법은 입력해야 하는 조건의 반대 조건을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름 항목이 있는데, 이 이름 항목이 필수죠. 필수인데 만약에 꼭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입력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또 얼럿을 노출시켜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영문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한글로 입력을 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 또 얼럿을 또 적절한 메시지로 작성을 해서 노출시켜 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입력해야 되는 조건의 반대 조건을 이제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꽤 많은 그 경우의 수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실무를 하실 때 이렇게 반대되는 조건으로 한번 계속 생각해 보시면서 이 경우의 수를 이제 빠짐없이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업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얼럿이나 컨펌을 띄워야 하는 그 경우가 한 개나 아니면 5개 정도로 좀 적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크립션 내에 바로바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실 때는 UI 상으로 얼럿이나 컨펌에 대한 UI는 없지만 얼럿에 이제 노출되는 메시지, 그리고 얼럿은 이제 확인 버튼 하나가 있죠. 그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액션이 취해져야 되는지 정의를 해주시고, 만약 컨펌이다, 컨펌 같은 경우에는 버튼이 2개가 있죠. 확인과 취소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각각의 버튼에 대해서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최근에는 얼럿이나 컨펌을 이렇게 이제 UI 상에 설계하는 방법은 잘 사용하지가 않고, 두 번째로 설명드린 이렇게 표 형태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디스크립션 내에 얼럿이나 컨펌에 대한 메시지 내용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많이 이제 그 화면 정의서를 작성을 하는 추세이고요. 만약에 좀 더 구분을 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정한 입력 폼이 있을 경우, 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해야 되는 그 항목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럿이나 컨펌을 노출을 해주는 그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의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 형태로 작성을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디스크립션 내에 얼럿이나 컨펌에 대한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이렇게 화면 정의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디스크립션 작성 요령 8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사항만 잘 지키시더라도 좀 더 완벽하고 깔끔한 기획안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나의 방식인 것처럼 잘 응용하셔서 성장하는 기획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